어이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너무 퍽퍽한 거 아니냐? 이 양반이 좀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시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정확하게 그 눈빛을 너한테 읽었는데 인마. 야 4885 너지? 너나 잘하세요. 나 2대 나온 여자야. 난 저기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일반인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하겠습니다. 네, 영화관 사회보건 담당자 황대리입니다. 네,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고요. 네, 좋은 게 좋은 배감독입니다. 네,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영화를 배우고 있는 남자 김프로입니다. 바뀌었네. 바꿨어. 영화 큐레이터는 나중에 해야 되겠어요. 아,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나 다음 주에 근본 없는 그거 써야겠다. 왜냐면 영화를 더 배워야 될 것 같아. 네네. 아직 누구를 큐레이션 해줄 만큼의 스스로가 안 되는 것 같아. 다 왜 자아성찰하고 있어요, 왜? 뭐 큐레이션 내가 보고 재밌으면 보라 그러면 그게 큐레이션이지. 왜냐면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네. 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아예 그걸 알려주려고. 뭔가 그렇군요. 되게 내공이 빠방한. 그런 걸 기대할 수도 있죠. 그치. 근데 뭐야 얘 이럴 수 있으니까. 역시 아예. 결국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냥 속한 곳의 직분이 최고구나. 소속. 나같이 뭐 하다가 때려치고 나오면 이게 힘들어요 소개하기가. 그러니까 뭐 차라리 하다가 때려친 것도 괜찮죠. 전직 모식이라고 하면 되지. 아무튼 지난 시간에 저희가 플로렌스 정리해드렸는데 네. 영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얘기해볼까요? 말씀드렸듯이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거의 뭐 실화랑 동일하게 내용을 다루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뭐 한번 찾아봤는데 1944년도 10월 25일에서 실제로 공연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입장권이 진짜 매진되고 공연 끝나고 진짜 이틀 만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네. 그래서 한 달 뒤에 진짜 사망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런 루머가 돌았대요. 진짜 공연에 대한 평가를 보고 충격받아서 돌아가신 거 아니냐. 많은 말이 돌 정도로. 네, 그래서 네. 그런 내용들이 영화에도 충분히 많이 담겨져 있죠. 영화 마지막에 중요한 대사로 나오는 사람들은 내가 노래를 못한다고 할 수 있어도 노래를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네. 그걸 실제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냥 영화 극 중에서 그냥 극적이다라고 할 법한 대사인데 진짜 이런 대사를 한 게 있어가지고 네. 좀 놀랐고 더 놀라운 거는 휴렌트의 네? 최근 멘트가 더 놀라웠는데 혼외 정사가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최근에 인터뷰를 하셨더라고. 이 양반 꾸준한 곤조가 있는 양반이에요. 그럼요. 자기의 어떤 코드. 꾸준히 살아오셨어요. 자기의 룰을 지키는 사람. 메소드 연기를 하셨어요. 이번 작품에서. 그래서 인간이 40년 동안 일부일처의 신뢰감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성경에나 나올 법한 얘기다라고 발언하면서. 성경에서도. 성경엔 일부 다 하셨는데? 성경에서도 흔들흔들하죠. 네. 성경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구약 보면 일부 다 그렇죠. 하죠. 네. 그래서 그런 발언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재산 깎아먹기를 하고 계시는 휴그랜트 모습 그대로는 아닌데. 하여튼 상황은 비슷할 수 있으나. 네. 하여튼 그런 멘트라서 또 이슈가 됐고. 요건 좀 다르더라고요. 남편한테 옮은 병이 극중에서는 이제 매독으로 나오는데 네. 실제로는 임질이었다고 하고 금방 이렇게 이혼한 것으로 영화상에서 다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7년 후에 이혼하신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묘한 게 제가 우연히 최근에 영화 찾아볼 거 없나 보다가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네. 거기도 메릴 스트립이 주연이고 로버트 레드포드라고. 네. 거기도 이제 메릴 스트립이 매독에 걸리는 걸로 나와요. 맞아요. 병에 그렇지. 이혼하지 않나? 네, 그리고 또 새로운 남자를 뭐야? 진짜 멋진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맞아요. 되는 그런 그러네. 내용인데 내가 이거 다 요즘 이렇게 촉이 좀 뭐지 그냥 그걸 또 찾아봤어? 아니 찾아본 게 아니라 그냥 볼 거 없나 이렇게 보다가 그냥 포스터가 예뻐가지고 메릴 스트립도 나오고 해가지고 봤는데 로버트 레드포드도 나오고 해서 봤는데 이게 86년작이거든요. 네. 좀 멋있는 영화죠. 네. 내용이 이렇게 또 이렇게 본의 아니게 겹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용은 전편에 이제 저는 약간 조금 박해했던 것 같고 두 분은 너무 좋았다고 했는데 그런 거 일단은 해피 엔딩으로 마무리하고 싶긴 한데 영화 내용도 처음에는 굉장히 거의
슬랩스틱에 가깝게 재밌게 가다가 뒤에 가서 조금 톤이 살짝 달라지잖아요. 그런 만큼 이건 이제 뭐 좋은 점부터 먼저 얘기하는 게 말이 더 잘 풀리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얹으자면 무엇보다도 이거는 정말 배우들의 연기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연기는 진짜 정말 기가 막히죠. 연기의 네. 달인들이 나오는데 뭐 그중에 저는 유독 칭찬하고 싶은 게 주인공으로 이제 돋보이는 메릴 스트립. 아카데미 2번 수상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수상 경력이 많을 줄 몰랐는데 네. 찾아보니까 아카데미 후보에 뭐 주연, 조연 뭐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12번 노미네이트되고 에미상, 골든글로브 다 받았어요. 네. 심지어 또 골든글로브도 최다 수상. 네. 6회. 거의 뭐 공장 돌리듯이 연기를 하신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 이게 욕이 아니라 네. 정말 다양한 연기를 계속 끊임없이 피눈물을 쌓아가고 계시고. 불과 제가 최근에 떠오르는 이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그 영화에서 정말 표독한 것처럼 나오는 거의 뭐 101마리 달마시안에 나오는 그 막 사악한 그분처럼 나오는 그 역할을 했던 분이 이분인데 이 영화에서는 정말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살아오신 이 역할을 또 이렇게 해내는 메릴 스트립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막 젊을 때는 막 청순한 연기도 네. 정말 많이 하시고. 야, 진짜 연기 잘하더라고요. 네. 또 똑같은 상황인데 뭐 제가 봤던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서는 정말 삶의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정말 여장부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같은 상황인데 거의. 그러니까 뭔가 어색하거나 안 묻어나거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정말 보는 내내 빨려 들어가서 봤던 것 같아요. 그 감독님이 진짜. 그 비밀이 없다 얘기하시면서 하는 멘트가 생각났는데 진짜 딱 저런 사람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내 주위에 저런 사람 진짜 있거든. 정말 그게 딱 떠오를 정도로 정말 너무 완벽하게 연기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연기가 아니라 진짜 저런 애가 연상될 정도로 진짜 있다. 맞아요. 장단점을 가지고 뭐 진짜 저렇게 살아가는 애가 내 주위에 몇몇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리얼하다고 생각할 때 사실 이게 수위가 막 오바스럽지 않고 수위가 약하면서 표현되는 걸 리얼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삶을 드라마퀸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자도 그렇고 맞아. 막 도취돼가지고 그게 근데 실제로도 그 사람들은 정말 오바스럽게 행동을 하고 사는데 그걸 연기로 보여줬는데 그게 연기 같지가 않다니 정말. 뒤에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만의 개성을 가지고 사는데 주위에서 그 사람이 가는 모든 공동체는 자기 다 맞춰주고 있는. 그 그렇죠. 사람이 맞춰주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안 맞춰주는 조직은 가지도 않아. 그런 사람. 그렇죠. 막 그런 전형성이 떠오르고. 스토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실화가 가진 힘이 일단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걸 이제 도대체 어디까지 가져갈 건가를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이 영화의 힘을 보여주는 장면이 그녀의 삶을 아름답게만 윤택했고, 아름답고, 훌륭했다고 포장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걸 막 조롱할 수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뭔가 이제 뺄 거 빼고, 보여줄 거 보여주면서, 이걸 잘 꾸며서 하고 싶은 얘기를 딱 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잘된 단적인 예가 그 남편이 내연녀와 함께 햄프턴인가요? 골프 치러 갔을 때 피아니스트 집에 찾아오잖아요. 메릴 스트립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 과거 얘기 잠깐 하고 그 뾰족한 물건 싫어한다고 그러다가 깜짝 놀라고 설거지 해주고 피아노 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대사들과 그 연출이 너무 좋았어요. 자세히 보여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제 그녀가 하는 말이 전부 진짜인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어느 정도 거짓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상당한 부분은 진실이고 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그 피아니스트의 입장에서 들으면서 막 판단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을. 그렇죠. 진짜일까? 맞아. 가짜일까? 예전에는 굉장히 이제 진짜 웃긴 특이한 할머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피아니스트가 거기서 진짜 이제 교감을 하잖아요. 음악으로. 그것도 이제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거기서 이 플로렌스는 남편이 알아서 혼자 자기 사랑을 찾아서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걸 눈치를 챈 것도 같고 모르고 있는 것도 같고. 그런 모함이 있네. 그렇죠. 근데 결론은 너무 사랑스러운 게 너무 보고 싶대. 자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남들, 특히나 이 피아니스트, 그리고 자기 남편, 그리고 몇 명이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때 이제 피아니스트가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남은 건 뭐냐 했을 때 음악. 우리 이거 하면 다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멋진 연주를 하면서 그게 그냥
해결돼 버리니까. 야,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보셨군요. 네,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오기 전까지만 해도 좀 다른 생각이었는데 이야기를 하고 듣다 보니까 조금 생각이 바뀌는 게 뭐였냐면 완벽한 영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보면서 너무 재밌게 봤고 거의 뭐 3분의 2, 한 5분의 한 4 정도는 너무 재밌게 봐서 정말 좋게 봤는데 약간 그 끝에 가서 근데 영화에 이제 매듭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 이 플로렌스에 대한 그래서 감독의 입장이 뭔가 좀 애매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뭐 어떻게 본다는 거야? 왜냐면 책임은 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뭐 어쩔 수 없이 거의 영화의 대부분 시간은 사실 플로렌스를 희화화 시켜놨잖아요. 약간 조롱하는 그 사람들의 시선과 내 시선이 크게 다르지 않도록 계속 연출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 플로렌스에 대한 감독의 입장은 뭔가 했을 때 그 마지막 엔딩이 나 노래를 잘했다고는 못하지만 하긴 했다. 뭘 안 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뭔가 좀 입장을 뭔가 한 발 빼면서 마무리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약간 무책임한 거 아닌가. 한마디로 막 조롱거리 만들어 놓고 판단은 이렇게 이 사람은 노래를 하긴 했다. 이렇게 돼서 조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새롭게 드는 생각은 이 영화에 대한 감독의 태도가 어떻게 보면 영화에 나오는 휴 그랜트에 제일 많이 닮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보면 휴 그랜트가 영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이 플로렌스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질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휴 그랜트도 이 플로렌스에 대한 대중의 평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웃을 수 있다. 비웃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막 그런 평가가 나왔을 때 못 보게 막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데 근데 자기 판단으로는 근데 난 너무 아름다웠다고. 최고의 음악이라고. 그렇게 자기 평가를 내리고 그러고 나서 그렇게까지 그게 이 영화에 대한 평가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배 감독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사람은 음악으로 평가해야 되는 사람이다. 음악을 잘하지는 못했지만 음악을 계속 사랑하고 그냥 음악을 계속 했던 사람이다. 여기까지가 감독의 입장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어느 정도 약간 정리가 되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약간 얘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제가 유쾌하지 않게 봤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 저는 알 것도 같아요. 그래요? 뭐야? 맞춰봐. 걔는 풍족하게 했잖아. 맞아. 그거거든요. 우리 또 배 감독이 걔는 돈이 엄청 많았잖아. 그 부분은 이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영화가 되게 사실은 까딱 잘못하면 제가 정말 싫어하는 영화가 될 뻔했어요. 그게 뭐냐면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우리가 이걸 하면 개선이 될 거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돈이 엄청 많아도 안 되는 거 안 돼. 까지도 보여준 영화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지점에서 약간 생각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생각을 막 하느라고 영화에 온전히 몰입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이제 요즘에 뮤지션들하고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날고 기거나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재즈 뮤지션들하고 일을 많이 하니까 정말 잘해. 음악도 잘하고 뭐 잘하는데 안 유명해. 맞아요. 근데 유명할 수도 없어. 왜냐면 장르 자체가 유명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너무 이제 많이 보고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야, 저 사람은 돈으로 다 하잖아. 그렇지. 돈으로 관객도 1000명씩 사가지고 넣고 저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저렇게 남편도 헌신적으로 막 하는 것도 결국은 돈이 없으면 그렇죠. 그렇게 했겠어 싶은 생각이 드니까 이걸 뭔가 음악으로 통했다고 하기에는 그 나머지 거를 돈으로 다 커버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우호적으로 즐겁게 안 봐지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 영화가 굉장히 그 선을 정말 잘 탔어요. 균형적으로 잘 다루면서 진행이 됐구나. 기가 막힌 영화인 게 그러니까 그냥 막 웃기고 재밌게 보다가 생각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또 이런 게 있어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주변에 또 그런 사람들도 보고 저도 그런 입장이 되고 있고 저도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우리끼리도 누군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뭔데 그래가? 야, 딴 거 하면 행복할 텐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제가 다른 거 하면 행복할 텐데. 그런데 아니지. 제가 저걸 하니까 그래도 힘들어도 행복하게 사는 거지. 라는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제가 그냥 영화 때려치우지. 안 될 텐데. 혹은 딴 사람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어요. 네가 그거 뭐 150장짜리 장편 상업 영화 시나리오를 쓴다고 아둥바둥만 안 하면 넌 되게 멋있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을 많이 해요. 저도 누군가에게 그 말을 많이 하고
근데 언제 마음이 움직이냐면 우리들을 만든 윤광한 감독님 같은 분을 볼 때, 아니면 뭐 제 이제 뭐 지인 중에 한 명인 이제 감독이 초인 뭐 이런 독립 영화를 만들어서 개봉을 어떻게든 시켰을 네네. 때, 뭐 이럴 때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게 자기 합리화일지. 네. 아니면은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덤비다가 운이 좋아서 된 건지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절대 우리가 이걸 무시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는데 네. 제가 감동받는 지점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성과가 크든 작든 뭔가를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그걸 할 수 있었던 제일 큰 동력이 네. 나보다 내가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멋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내가 이걸 잘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게 좀 다르거든요. 내가 영화를 잘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내가 영화를 좋게 훌륭하게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영화가 자기보다 훨씬 큰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여졌거든요. 저는 메릴 스트립의 입장에서. 메릴 스트립이 그 릴리 펀스인가요? 처음에 네. 엄청난 이제 소프라노가 객석을 꽉 채워서 노래를 부르는 걸 들으면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울어요. 그러니까 난 이걸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메릴 스트립이 계속. 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안목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피아니스트가 이제 면접을 볼 때 피아노 막 치고 있는데 막 네. 울라 그러잖아요. 내 귀를 더럽히고 있다고. 제 말 좀 그만 치게. 이게 웃기려고 이제 연기를 이제 한 것기도 한데 네. 정말 그렇다면 세상에 이 소음을 더 이상 퍼뜨리지 말아달라는 절규거든요. 아름다운 음악으로 세상을 채워야지. 근데 나는 그 지점에 생각이 달라요. 왜냐면 내가 맨날 장난 반 농담 섞어가지고 뮤지션들한테 하는 얘기가 네. 잘하는 것만 하자. 그래서 자기 돈으로 했잖아. 그게 저는 좋은 거죠. 만약에 그건 자기 말이 돈으로 할 수 있으면 네. 하라는 거지. 그래서 그녀에게 받는 감동이 그녀가 부르는 음악이 아름다워서가 아닌 거예요. 쟤도 저렇게 한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조금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으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로 갈까봐 이제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건데, 네. 저는 이제 그게 아니라 심지어 저렇게 노래 못 부르는 애도 네. 옆에서 도와주는 애도 이유가 나보다 음악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하는데, 네. 얘네는 음악이나 한번 해볼까 이러고 덤빌 거야?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영화가. 그러니까 저는 그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정말 현실적으로 보면 네. 이 여자가 노래 실력이 한 30 정도 되는데 네. 나머지 70을 돈으로 다 커버했잖아요. 네. 근데 8, 90 정도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눈에 띈단 말이에요. 어디서 노래를 해도 유튜브에서 빡 터져가지고 가는데 문제는 한 60부터 한 70 정도 되는 사람들인 것 같아. 이 사람들은 평균 이상이고. 네. 근데 완전히 그 사람들 눈에 그냥 확 뛰기는 조금 모자라고. 네.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네. 뮤지션 중에. 네. 그 사람들은 자기가 돈이 많아가지고 막 물량공세로 때려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냥 하다가 꿈을 잡거나 뭔가 이렇게 스멀스멀 되게 힘든 시간을 살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프로님이 어떤 지점에서 마음이 편찮은지 정확히 알겠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게 해소된 장면이 있어요, 사실. 어떤 거요? 영화 굉장히 앞부분에 나와요. 그 맥문이 직업을 얻게 된 경위가 나오잖아요. 오디션 장면. 네. 그 8, 90 되는 애들이 질비하게 줄 서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얘는 뭐야, 쟤 쌩쌍 치고 있는 거야 지금 저기서? 그렇지. 이러고 있어. 걔한테 주급을 150달러를 줘. 월급이 150달러인 거야? 아이, 그 정도로 쪼들리진 않아요. 하면서 준단 말이에요. 네. 그때 플로렌스는 안목이 있어요. 사실 마지막 영화 끝에 보면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했다, 이 피아니스트가. 네. 헬스 경기 나갔다. 버디빌딩 경기 나갔다잖아. 네. 그러니까 8, 90, 90, 100짜리 피아니스트는 아니었던 거지. 그렇지. 네. 그런데 60, 70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름답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안목이 있어서 그에게 집세를 낼 수 있는 돈을 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네. 그 지점에서 그걸 안목이라고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냥 안목에 사실 뭐 안타까운 건 이 사람이 네. 이제 다른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적어도 자기 목소리가 어떤 건지를 보는 안목은 좀 없었던 것 같고 네.
그거랑 비슷하게 네. 피아니스트도 어떤 안목을 가지고 뽑았다기보다는 네. 그냥 뭐 자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그냥 순수하게 음악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럴 수 그냥 있죠. 좋아하는 사람 내키는 기분에 따라서 그냥 선택이 된 건데 네. 뭐 그 사람들이 만드는 그래서 이야기 자체가 뭐 의미 없다는 건 아니고 네. 그냥 그 사실 자체가 네. 되게 그 주변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뮤지션들을 많이 보게 된 어쩌다 그렇죠. 보니 보게 된 그렇죠. 입장에서 영화 자체가 생각할 거리가 너무 많아서 네. 맞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펼쳐지면 이 생각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이렇게 갔다가 한번 오고 네. 네. 또 다른 장면이 나면 또 딴 데로 갔다 오고 막 이러면서 계속 마음이 좀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카네기홀에서 막 사람들이 막 웃음 반, 열광 반 하고 막 꽉 차고 막 했는데 네. 아 저거를 웃겨서 그러면 정말 코미디 같아가지고 꽉 찬 거였는지 아니면 그냥 유명해져가지고 그거를 정말 듣고 싶어서 보러 온 것이었는지 그 부분은 명확하게 또 설명이 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실제로는 이미 그런 음악 실력이 많이 알려져서 맞아요. 주위에서 많이 알려져서 특히 그걸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코미디 보는 기분으로 간 네. 건가?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거죠. 네. 궁금해서. 그리고 뭐 그때 당시 평들이 네. 정말 이렇게 우회해서 깠대요. 근데 이제 너무 독특하다. 찾아볼 수 없는 목소리다. 뭐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네. 그랬겠지. 네. 그래서 뭐 저는 영화 안에서 태도에 대해서 약간 모호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야기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된 것 같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맞나 싶은, 감정선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던데 마지막 카네기 공연에서 어떤 부호의 젊은 와이프가 다 조용하라고. 뭐 저 사람은 노래하고 있는 거라 그때 약간 분위기가 확 반전되잖아요. 물론 저도 그 당시에 저기서 이렇게 비웃으면 안 되지라는 같은 심정이었긴 한데 근데 걔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저 대사를 하는 게 이때까지 보여주는 모습이랑 맞나라는 생각이 여자가? 들어요. 네. 너무 태도가 급변하게 되니까 막 비웃다가 실려가던 여자였는데 뭐 그렇게 돼서 이건 맞나 들면서 도대체 그러면 이 영화가 정의하는 이 플로렌스에 대한 입장은 뭐지? 그때 좀 의문이 들었었는데 네. 이거는 좀 해소가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뭐 태도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죠.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 파티에도 참석하고 피아니스트하고도 그게 이제 친해지고 하면서 키스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했는데 토하고 경기 있었잖아요. 토하는 네. 그래서 저는 키스해서 토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여자가 이제 막 그 술에 만땅 돼가지고 걸어 나왔다가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바뀌어있죠. 그러니까 이제 술 취해가지고 담배 피고 키스하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토한 거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렇게 이제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입장을 좀 이해하게 됐나? 어쩌다가 이제 동질감이 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참 이율배반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내가 영화를 얼마나 정말 진지하게 했으며 네. 이런 거 관객들은 모른다. 봤을 때 영화 그 자체가 재밌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이 영화에서 플로렌스를 옹호하게 되면 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저한테는 근데 원칙이 제 나름으로는 굉장히 이제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이 뭐냐면 네.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겠어 라고 해서 만든 영화가 아무리 특이하든 아무리 잘 만들어졌든 전 싫어요. 비밀은 없다 그렇게 싫어요. 네. 내가 얼마나 힘들고 이거를 내가 보여주겠어. 뭐 싫어요. 네. 이걸 나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제가 이제 다시 보면 정말 다시 보기 힘든 제가 만든 모든 영화 모두 다 내가 얼마나 이걸 잘하는지 보여주겠어 한 건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런 장면들은. 근데 안 하면 못 배겨가지고 찍은 컷들은 네. 지금 보면 정말 박장대소 하면서 보는데 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영화들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영화들을 만드는 태도가 영화를 좀 더 낫게 만들 거고 그 좀 더 나은 영화가 세상을 좀 더 낫게 만들 것 같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저는 좀 네. 이해가 되는데 이 감정이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모든 감독들의 첫 영화를 저는 좋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순간에 충실해서 만든 영화들이라면 그런 되게 희한한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만든 첫 단편이 있어요. 네. 제 단편 첫 영화 얼마나 엉망이겠어요.
태어나서 처음 만든 영화인데. 네. 근데 만들고 나왔는데 다 욕하고 막 웃고 난리가 났죠. 네. 근데 주위에 몇몇 선배들은 이렇게 있거든요. 네 영화 제일 좋았다고. 근데 그때 그 평가가 저는 이해가 하나도 안 됐거든요. 내가 봐도 이 말이 안 되는데 뭐가 좋다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건데 그때 선배들은 그걸 봤던 것 같아요. 아, 얘 진짜 하고 싶은 얘기 했구나. 지천 영화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구나. 그거를 해냈구나. 그래서 이게 얼마나 엉성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잘했다. 영화 이렇게 만들면 된다. 그때 그렇게 격려를 해줬던 것 같은데 아마 그런 태도가 좀 비슷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옳은 행동이냐 아니냐를 이제 우리는 자태를 들이댈 텐데 네. 뇌물도 주고 남편이 네. 다 걸러가지고 리스트 다 해서 박수 칠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반해서 사태를 객관적으로 보는 뉴욕 포스트 기자가 있잖아요. 네. 그 기자가 한 말도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음악은 조롱거리가 되면 안 된다. 네. 근데 너는 그녀를 카네기홀에 세워서 바보로 만들었다. 네. 자 여기서 그녀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뉴욕 포스트 그 기자는. 상황에 대해서요. 자, 왜 그럴까요? 뉴욕 포스트 기자가 그녀에 대해서 욕하지 않은 이유는 아예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도 있고 못 부르는 사람도 있는 거지. 근데 그걸 볼만한 거라고 들을 만한 거라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지. 라는 거에서 화를 내는 거지. 그녀가 노래를 못 부르는데 저기서 노래를 부르는 게 말이 돼? 라고 말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뉴욕 포스트 기자의 말도 말이 맞는 거고, 근데 거기 휴 그랜트의 대답도 사실 맞는 거예요.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나는 뭐라고 할 게 없다. 나는 근데 그게 현실이긴 한데 네. 그게 속상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카네기 홀에 네. 그 자기 돈으로 부킹하고 네. 관객 네. 사고 아니, 뭐 그래서 누군가의 기회를 뺏은 거잖아. 그게 설사 자기 돈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곳에서는 그래도 음악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연중에. 저는 오히려 거기서 저도 그런 속상한 일들이 이제 있는데 보통 보면 야 저것도 뭐라고 저걸 삐삐삐삐삐삐삐삐삐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때 저는 화가 나는 게 뭐냐면 그거를 엄청난 성과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싫어요. 보고 안목이 없으면서. 전 그래서 가장 통쾌했던 장면이 뭐냐면 아이고 이번 공연 너무 좋았어 잘 들리진 않았지만 이라고 하는 할머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를 조롱한 거예요. 이 영화가. 전 오히려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면 휴 그랜트와 메리 스트립은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가 아닐 수 없잖아요. 그들의 로맨스인데 여기서 그들의 로맨스에 어쩌다 껴가지고 나는 의식 있고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굉장히 엘리트다는 기분을 느끼는 돈 많은 무식하고 안목 없는 부자들이 돈을 대줬으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물론 기존에 재산이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조롱해야 할 상대가 이들이고 이들을 조롱한 영화로 읽혔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약간 다른 포인트는 똑같은 여자인데 네. 돈이 있는 메릴 스트립은 되게 이렇게 막 헌신적인 걸 봤는데 네. 그 여자친구는 네. 실제로 본인이 좋아하고 같이 살기도 하는 사람인데 네. 후순위잖아요. 네.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려 있고 네. 어쩌다 시간을 내 가지고 한번 놀러 가는 거 말고는 네. 이 여자는 안중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거를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여자가 만약에 돈이 없고 네. 여자친구가 돈이 많았으면 네. 정말 뒤도 안 돌아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그래서 거예요. 휴 그랜트가 이렇게 말했나 보네요. 혼의 정사가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떠났잖아요. 네. 떠나서 휴 그랜트 혼자 남은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메릴 스트립이 분한 플로렌스도 죽었고. 네. 뭐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레베카 퍼거슨은 그걸 안 순간 떠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이야. 너 저기 가면 나랑 떠났지. 끝이야 했는데 갔어. 오케이 그럼 난 끝. 하고 갔단 말이죠. 네. 이제 레베카 퍼거슨은 좀 더 나은 사랑을 하러 떠난 거고 휴 그랜트도 그걸 깨달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간 게 메릴 스트립이었고 하지만 거짓과 조롱과 그걸 덮으려는 한 줌의 모래로 덮으려는 자기의 노력이 막 뒤섞인 이 이상한 카네기 홀 공연을 끝낸 이후에 하는 말이 그냥 진짜인 거죠. 그 메릴 스트립은 내가 노래를 못 불렀다고 할 수 있지만 안 부른 건 아니다. 나에겐 가장 진실한 노래가 당신 노래였어. 그리고 브라보 하고 메릴 스트립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둘 다 깨닫고 성장하고 끝난 영화고 이들 둘을 어떻게 평가하고 조롱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제 이들을 돕게 되고 하는지에 대한 영화인데 네. 여기서 저는 이제 균형 감각이 절묘하다고 생각했던 게 피아니스트가 마지막에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해요. 공연 직전에. 우리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유서에 쓰게 되는 거. 그러니까 드디어 그 서류 가방을 꺼내가지고 네. 탁 펼쳐요. 그때 되게 쉽게 그냥 훅 넘어가 버려요. 네. 계속 궁금하게 만들고. 네. 그게 유서였던 거지. 자기는 네.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네. 걸로 이제 장치로 썼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영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피아니스트가 막 격려하고 메릴 스트립이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이 막 조롱과 비난을 하지만 그 막 비난 소리에 그 금발 여인은 꿋꿋이 박수를 치면서 괜찮아 하고 네. 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올라갔다. 그럼 저는 굉장히 싫어했을 것 같은데 피아니스트가 그 얘기를 딱 하고 이거 유서에다가 뭘 좀 남겨줘야겠다 하고 써요. 네. 썼더니 피아니스트가 좋아서 웃음을 참지를 못해. 그치? 자, 아까 김프로님이 저는 참 8, 90 되는 사람들은 낭중지 시민이 알아서 하는데 6, 70 되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데 그 길을 뺏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런 사람 돈 많은 사람 이제 뺏어서 이게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자꾸 이제 연상이 되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네. 자, 6, 70 되는 그 피아니스트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내가 그녀의 지갑에서 돈을 빼내려는 가머니설이 아니었어. 진심으로 얘기를 했어. 넌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랬더니 근데 돈을 주네? 그건 좋은 거예요. 그쵸? 이게 그냥 현실인 거예요. 그 지휘자도 와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녀가 우리를 길들이고 있네요. 근데 뭐 가르칠 때 거짓말을 한 게 없어요. 호흡을 써라. 뭐 표정으로 연기를 해야 된다. 잘 못하는 거지 그녀가. 하지만 고액과외를 한 거지. 고액과외. 하지만 고액과외를 해줄 수는 있으나 공연은 같이 못하겠다. 딴 애들이 알면 내 이 레퓨테이션이 문제가 되니까 그걸 그냥 돌려 얘기했더니 휴그랜트도 그것까지 알아. 그래서 굳이 막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아. 하지만 마무트는 근데 그때 대사는 번역 문제가 조금 있던데 거기서 길들이고 있다고 번역이 돼 있던데 어휘는 스포일하고 있다. 약간 뭐랄까 망치고 있다. 그렇지. 어떻게 보면 정확한 어감인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휴그랜트는 동의하지 않잖아요. 웃으면서 그냥 보내고 다 안다고. 그렇죠. 보내고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지점에서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그렇죠. 생각이 완전히 달려서 저도 그래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플로렌스 여사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충분히 뭐 100% 동의를 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을 제가 어떻게 평가할 건지는 이제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주관에 따라서 다른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이랑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진 않아요. 플로렌스 여사는. 왜냐하면 저는 몇 번 겪어봤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이게 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서로 이제 으쌰으쌰하면서 정말 대의 명분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데 똑같은 좌절을 맛봐요. 안 된다. 힘들다. 근데 나는 좌절하고 있는 그 상황을 똑같이 달쳤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나랑 같이 대의 명분을 향해 달려가던 형제가, 갑자기 서민 코스프레를 벗고, 아이씨, 그냥 돈으로 입었고 그냥 얘기하자. 네. 이러므로 해가지고 나의 의욕을 좌절시키는 경험이 몇 번씩 있었어요. 그래서 현실이니까. 그래서 그렇죠. 오케이, 네가 그런 상황에 네가 그런 해결 능력을 가지고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걸 알겠는데 내가 그런 상황을 보면 내가 좌절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가까이 하고 싶진 않다. 여기서 포인트가 우리가 좌절되고 마음이 그렇다잖아. 네, 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술이 각 개인이 그러니까 만약에 예술이라는 게 있다 칩시다. 그렇다면 각 개인이 앞에 놓인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오늘 빵값, 밥값, 방세 이것보다는 큰 거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동의했다면 거기에 대해 기분 나빠하는 것도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반주해주고 돈 받고 내 앨범 내면 되잖아. 그녀가 좋다고 하는데 왜? 자기 좋다고 자기 돈 하는데 뭐가 문제 있어? 이렇게 치면 돈 많은, 홍상수 감독이 그런 영화를 찍을 수 있었던 거 엄마가 돈이 많았잖아. 그래도 잘하는 사람은 잘한다 그러고, 못하는 사람은 못한다 그래요. 돈이 많으니까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안 돼.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이 있어서 영화를 찍는데, 안타깝다. 그렇게 자기 돈을 그렇게 꼬라박으면서 돈이 막 무한정 있는 사람이 찍는 영화보다 별로야. 안타까울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가서 물어봤어. 왜 이렇게 영화를 찍니? 했더니 갑자기 걔가 그래. 어제 너 어떤 영화 봤는데 너 봤어? 봤어.
너무 좋지 않냐? 하면서 막 눈물 흘려. 난 얘를 도와주고 싶어. 더 잘할 수 있게. 네, 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인 거죠. 뭐 결과적으로 뭐 그래서 영화를 잘하게 돼서 뭐 영화의 가치로 인정받으면 되는데 저는 그까지 그 전에 그냥 현실적인 문제에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걔가 그래서 뭐 영화를 잘 만들게 됐든 아니면 뭐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건데 같이 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동반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연약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모습을 내가 내 옆에서 바로 보게 되면 내 의지가 꺾이니까 그냥 제가 선택한 제 안에서의 지혜로운 선택인 거죠. 그냥 비난한 게 아니라 그냥 거리를 두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플로렌스 여사의 삶도 충분히 존중하는데 충분히 인정하고 근데 만약에 내 주위 사람이었으면 내가 적어도 거기서 휴그랜트처럼 나는 행동할 수 있는 대인배를 못 될 것 같고. 그래요. 거기서 이 피아노를 끝까지 연주해주는 이름이 뭐였죠? 순국이 맞는데. 맹문처럼 연주도 못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거기서 한 발짝 떨어지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는 뭐냐면 그녀를 사랑하게 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멜로 영화인 건데 그녀를 사랑하게 되는 거니까 그녀에 대한 자기의 사랑 확실한 휴그랜트가 결국 이제 무대 뒤에서 계속 끝까지 지켜봐 주겠다는 결심을 하는 이야기고. 배 감독님은 사랑하신 것 같아. 빠진 것 같아. 그녀와. 네, 좀 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라도 그런 태도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 사람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그 배경만 바뀌었다 칩시다. 배경이 바뀌고 정말 무슨 할렘과 뒷구석에서 그러고 있었어. 힙합을 하고 있었어. 저는 사랑에 빠졌을 거예요. 근데 그걸 막 얘가 진짜 이스트 코스트의 최고의 래퍼지라고 하는 힙합을 좋아하고 싶어 하지만 잘 모르는 애들이 걔를 막 빨아주면 난 걔네를 욕할 거지. 걔를 욕할 생각 전혀 없거든요. 그 힙합을 하는 애를. 근데 걔를 상찬하는 애들에게 뭘 할 수 있어. 하지만 휴그랜트는 저보다 더 우아한 사람이에요. 돈으로 사고 말지 걔네를 비난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어떤 포인트를 하냐면 아까 김프로님이 말씀하신 게 그걸 간과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얘는 돈이 많아서 저게 쉽게 된 거지. 우리가 맨땅에 헤딩하고 야 뭐 남들이 뭐라든 뭔 상관이야.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라는 영화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화는 목숨을 걸고 뭔가를 한 사람에 대한 얘기죠. 어쨌든 누구도 칭찬해주지 않는 사람에게 끝까지 자기까지도 속여가면서 네 목소리가 최고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지가 나의 남편과 나의 피아니스트가 나를 다 속여서 얻은 거라도 그걸 모르면서까지 저 장병들에게 힘을 줘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무대 의상을 수십 벌 사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에 대한 얘기거든요. 죽기를 얼마나 아픈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얘기인데 이걸 그냥 편하게 노력하면 가능해져 라던가 아니면 아니야 남들 신경 쓰지 마 니네만 좋으면 되지 뭐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영화를 보고 그런 식의 뽐뿌를 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 우려가 생기긴 해요. 괜찮습니다. 네. 10만이 안 볼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하고 그냥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되게 그냥 재밌게 넘어가지 않을까. 저희도 사실 뭐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되게 깊이 들어간 거지. 그냥 정말 재밌는 영화 한 편으로 끝날 것 같고 새로운 접근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보면서 이렇게 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생각난 거였는데 덕혜옹주가 생각나지 않아요? 생각이 어떤 지점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플로렌스 얘기인데 여기서 제일 멋있는 사람은 플로렌스가 멋있긴 한데 휴그랜트가 엄청 멋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시점에 뭐랄까 이 플로렌스에 대한 뭔가 이 태도와 이런 거에 대해서 보여줘야 되는 영화인데 물론 그것도 충분히 다루지만 그것보다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지원해주고 의지해주고 플로렌스가 하고 싶은 대로 상황을 만들어주는 휴그랜트가 굉장히 멋져 보이는 이런 영화라서 저는 오히려 영화 보면서 내내 우리 그녀 언니가 생각났어. 저도 그 얘기까지 갈까봐 걱정했는데 이거는 아니 정말로. 그래서 그녀의 입장에서도 보면 저럴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걸 방송에서 다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그냥 주변 사람들이 하도록 만들어주고 본인은 알 기회가 없이 계속 차단되면서 이렇게 오면 진짜로 진심으로 자기는 그럴 수 있죠. 고민하고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먼저 이런 상황에서 뭐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이렇게 주위에서 이렇게
정말 순수한 의도로, 순수한 의도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주 큰 부분에서 순수한 의도로 휴그랜트처럼 플로렌스를 지원해준 사람도 있겠지만, 네. 거기서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콩고물을 노리고 주위에 많이 달라붙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네.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생기게 되는 문제들, 네. 심지어 이거는 그냥 뭐랄까 음악에 관한 부분이라서 그냥 이렇게 자기만의 음악을 하고 끝났는데 이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된다. 네. 이까지 얘기를 해야 다른 문제죠. 다른 문제죠. 아니, 왜냐면 예술의 거는 네. 자기가 지돈 들여서 네. 취미 활동을 하는 거는 상관없다고 봐요, 저는. 네. 만들어내고 그걸 네. 즐기는 사람들은 뭐 즐기는 측면에서 좋은 포인트가 있으면 그걸 즐기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권력은 누군가에게 역할을 이양받아서 위임받아가지고 그거를 대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써야 되는 거니까 그건 조금 다른 그래서 그 생각을 문제인 했어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환경이 갖추어져서 네. 그 살아오신 분이 그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그럴 수 해봤었어요. 뭐 있죠. 근데 저는 결국은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가장 최우선으로 네. 치는 가치가 뭔가. 여기서 또 이 영화가 그런데 되게 줄타기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건, 그래서 저는 그냥, 재밌는 영화 잘 봤다가 아니었거든요. 좀 깜짝 놀랐어요. 보고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아, 그래요? 제, 막 미친 듯이 웃다가, 이렇게 웃는 내가 너무 슬펐다가 막 생각이 너무 많아졌어요. 몇몇은 보면서 정말 증발해버리고 싶겠다. 저도 몇 번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나의 평생은 음악과 함께한 시간이었고, 음악이 나의 첫 번째다고 얘기할 때 일체의 거짓이 없어요. 이 그녀가. 그리고 이제 다른 이들의 공연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고, 네. 그리고 자기가 정말 별거 아닌 그 공중에 매달려가지고 이거 뭐 하는 연기 해놓고, 근데 여기서 이거 너무 내가 몰입을 못해가지고 이상하게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일체의 거짓이 없어요. 자기는 이게 잘 안 된 거야. 남들이 보기엔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냥 넌 진짜 웃겨 지금 이 상황일 텐데 자기가 너무 안 된 게 마음이 아플 정도로 지금 슬픈 사람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도는 그래 저 자세로 해야 된다. 저 자세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네. 내가 하고 있는 이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렇게 하면 된다. 네. 내가 뭘 하더라도 네.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또 어떨 때는 너무 부끄러웠던 게 처음 맥문이랑 같이 네. 딱 공연할 때 커튼 뒤에서 커튼 열리기 직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냐고. 그치. 이때 너무 웃겼어요. 네, 이때 저는 웃긴 정도가 아니라 네. 섭지됐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내가 쟤를 좋게 봐줄 수가 없는데 네. 쫙 열리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는 네. 나가 우선이었던 거예요. 이 두근두근하는 이 마약 같은 무대의 중독성, 네. 뭐 남들의 찬사를 받고 싶어하는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플로렌스 자체도.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서 저는 마지막 노래가 되게 좋았던 게 나 이제 노래 안 부르겠다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위해서만 노래하겠다라는 곡을 해요. 천사 날개 달고 말도 안 되는 판타지 장면에서 네. 그때 이제 드디어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게 된 거야. 나한테 가장 중요했던 건 내 목숨보다 소중했던 음악 아니야 거짓말이었어. 내가 음악을 잘하고 싶다 그것도 아니었어. 나는 내 남편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고 싶었구나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이 영화가.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가장 감독이 공들여서 한 선택은 그 마지막 판타지 장면인 것 같은데. 약간 뜬금없이 네. 나오면서. 가장 그렇게 연결을 할 수 있네요. 네, 가장 뜬금없는데 여기서 드디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간 거예요. 이 플로렌스는. 되게 조심스러운 장면이잖아요. 이렇게 네. 노래를 계속 못하는 상황에서 노래를 잘하는 장면 보여준다는 건 엄청난 네. 선택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거기 가사와 내용과 네. 이게 이제 그 앞에도 나는 음악을 위해서 뭐 한다 할 때 김프롬이 불편해할 수 있는 요소들도 아직 남아 있고 그렇다고 이제 나 스스로가 이걸 위해서 살아간다고 할 때는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는 어떤 저에게도 불편함을 주는 장면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고 하지만 그녀에게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듣다 보면 가끔씩 또 휴그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무엇보다도 나는 그녀가 성공하길 바란다. 진심으로 느껴지거든요. 제발 노래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얘가. 그러니까 그게 정말 진심인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슬픈 거 아니야. 네. 메릴 스트립은 그럴 수 있죠. 플로렌스 여사는 그럴 수 있고 돈도 많고 자기가 가진 거를 다 하니까 네. 비난받을 지점이 없는데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 네. 모든 환경들은 돈이 없었으면 그럴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그 지점 때문에 좀 그 지점 가지고 비난도 많이 해요. 뭐 그렇죠. 이미 경제적으로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다 가능했던 게 아니냐. 그렇죠. 뭐 그런 짓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렇죠. 그녀의 그런 신념과 그녀의 선택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다면 누구보다 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여성이기도 하고. 근데 나는 이제 계속 그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뭐 그거를 뭐 지적할 건 아닌데 가능했을까? 뭐 저는 안 가능했을 것 같거든요. 그 정도의 음악 실력을 가지고 하겠다는 열의를 가진데 돈이 없어. 그러면 그 주변에서 조력을 누군가 해줬겠느냐? 아무도 안 해줬을 것 저는 같거든요. 오케이 인정. 하지만 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입장인 거고. 그냥 배 감독님은 그 신념에 그렇죠. 이게 예술의 속성이나 본질이나 그 태도에 대한 얘기로 끝난 것도 아니에요, 이 영화가. 여기까지 이제 저도 생각을 했고 그 다음으로 간 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영화는 정말 사랑에 관한 영화다. 라고 한 건데 네. 그 얘기를 이제 김프로님이 지금 또 하신 건데 네. 만약에 돈이 없어 힘들어 하지만 그래서 얘가 이게 가능할 리가 없어. 저도 간혹 그랬을 때가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옆에서 그 휴그랜트의 입장이 된 적도 있었던 것 같고 메리 스트립 입장이 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돈으로 제 졸업영화 찍을 때 아니면 누군가가 자기 돈을 다 꼬라박아서 졸업영화 찍는데 내가 도울 때 네. 혹은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누군가가 무리를 해서라도 하고 싶은 걸 하겠다고 할 때 어떤 거 같아? 라고 저한테 물어볼 때 도와달라 그리고 그러면서 근데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달라라고 할 때 누군가에게 제가 그걸 물어본 적도 있어요. 이게 될 것 같니? 이걸 하는 게 내가 맞을까? 이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순간들이 많았는데 네. 만약에 돈이 없다, 안 될 것 같다. 저 똑같은 얘기 했거든요. 너 돈 많어? 많어? 이걸로 뭐 예를 들면 휴학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여행도 갔다 왔어. 혼자 한 3달. 근데 돈이 남아. 근데 많이 들 것도 같지 않은 영화야. 내가 봤을 때. 찍으면 충분히 찍어. 네. 내가 소개시켜줄 스탯도 많아. 찍어서 영화가 어떻게 되든 별 상관없고 찍고 싶대. 찍으라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가서 잘 도와줬어요. 던킨 도나츠도 사주고 배우들 그 낚시 의자도 사서 앉혀놓고 막 스틸 사진도 다 찍어주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어. 근데 난 정말 이걸 너무 찍고 싶어. 그래가지고 막 진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차곡차곡 모았는데 스태프들도 막 찌록찌록 모아가지고 근데 얘가 이걸 너무 하고 싶은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제가 그랬거든요. 휴학하고 1년 동안 돈 더 벌고 시나리오 고치자. 네. 그 대신 나랑 같이 고치자 그럼. 네. 너 이거 정말 하고 싶은 건 알고 근데 지금 영화 이상해질 것 같다. 내년에 내가 도와줄게 같이 찍자 했거든요. 그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걸 바꾸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애정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게 뭔가에 따라 맞출 수 있는 건데 돈이 한 푼도 없는데 하프를 끼겠대. 네. 근데 심지어 하프를 잘 하지도 못해. 클래식의 글자도 시자도 몰라. 때려치라고 하겠지. 그게 사랑의 본연의 모습인 거고 얘가 돈이 너무 많아. 근데 하프를 몇 개를 살 수가 있어. 난 클래식이 너무 좋대.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도 다 잘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그래? 해라. 내가 도와줄게. 그런 다음에 사람들한테 못한다고 하지 말아요. 그냥 박수 쳐주고 가.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상황에 따라 맞는 거지. 돈 없는 애들이 이렇게 하면 돈 없는 애들이 그걸 기회를 뺐잖아. 의 시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그 플로렌스를 비난하거나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다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네. 존재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 돈이라는 게 없으면 현실적으로 그냥 그게 현실인 것 같고 뭐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성립할 수 없는 전제 같은 거예요. 돈이 없으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조력해주거나 옆에서 이 사람이 모르게 이걸 다 조치해가지고 왜냐하면 플로렌스 여사가 노래를 계속해서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결국은 반응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줄 알고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생각해보면 돈이 없으면 아예 못했다기보다는 없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걸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플로렌스라면. 오히려. 아니, 그런데 그 상황이 안 만들어졌을 것 그 같아요. 상황은 다를 수가 있겠죠. 만들어지는 상황은 다를 수 있겠죠. 뭐냐면 카네기 홀에서 노래를 못했겠지 당연히. 아니 어디서도 못했을 거야. 근데 길거리에서라도 노래를 하지 않았을까? 네. 아니 길거리에서 하면 사람들이 막 비웃고 욕했지. 그래도 그냥 하지 않았을까? 아니 이 여자가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네. 자기에게 오는 모든 비난이 차단됐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네. 왜냐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한 것 때문에 계속 으쌰으쌰해서 한 거지. 네. 이 사람이 자기에 대한 아주 솔직한 평가가 양립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고 싶으니까 한 게 아니었다고. 그렇죠. 자기에 대한 비난이 스토리를 자기가 들었으면 네. 그렇죠. 뉴욕포스트에서 깐 기사를 자기가 읽었으면 노래를 접거나 노래를 안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죠. 그게 계속 차단돼 왔기 때문에 자기는 그거에 너무 흥분해가지고 사람들의 잘하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네. 그 반응을 자기 돈으로 계속 만들어 왔거든. 네. 그래서 자기가 한 건데
그 돈이 없었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이 솔직하게 반응할 거거든. 노래를 안 하고 딴 걸 하지 않았을까? 딴 걸 했겠죠. 딴 걸 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주변에 남아서 이렇게 붙어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콩고물, 네. 그걸 즐겁게 막아주고 해주고 공연이 또 생기고 그래서 후원도 하고 극장도 빌리고 모두가 다 그 사람이 노래를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게만 하면 네. 모두가 다 행복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을 과연 진정성 있는 내지는 조력 내지는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는가? 저는 안 봐지더라고요. 그 생각은 있네. 희한하게 딱 색 입장이 고중절하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네. 의도하지 않게 이제 뮤지션 분들하고 같이 막 네, 일을 네. 하니까 뮤지션 분들한테는 아주 작은 평가.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가 음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의 가장 큰 부분이 그 반응인 거예요. 네. 네. 내 음악을 듣고 좋아해주는 사람, 감동해주는 사람. 뭐 네. 이런 사람들께 계속 원동력이 돼서 나가는데 근데 감히 그 상찬을 돈으로 받아가는 것 같아 보이니. 그거를 다 돈으로 만든 거니까 사실은 제가 보면서 뭐 그걸 비난하거나 자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할 거는 아닌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을 얘기해주지 않고 그거를 계속 유지해 나가잖아요. 플로렌스 여사가 음악을 하고 싶어서 계속 하는 거 그 사람 자체는 네. 훌륭한 건데 네. 그 사람이 그걸 계속 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받아먹을 수 있는 콩고물이 계속 생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계속 하잖아요. 돈 받고 와서 박수 쳐주니까. 그리고 자기가 피해볼 짓은 절대 하지 않거든. 같이 공연하지 않아 그래서 절대. 적어도 네, 그렇죠. 그렇게 진짜 살아가고 그렇게 진짜 피해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뮤지션들이 보기에 굉장히 불편해서 못 보겠다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하나도 사랑스럽지 않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은 관계? 전혀 사랑스럽지 않을 수 있죠. 전혀 사랑스럽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주인공인 메릴 스트립한테도 그렇게 애정이 잘 안 가니까 영화 끝날 때까지 굉장히 냉정하고 담담하게 영화를 보게 되면서 생각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영화를 딱 보고 나서 야 진짜 매력적이어서 너무 사랑스러웠다는 아니고 만듦새도 훌륭하고 선도 적절하게 잘 탔고 연기 기가 막히고 뭐 여러 가지로 실하고 훌륭한데 아 내가 마음이 열리진 않더라. 약간 요 지점인 것 같아요. 와, 이 주제에 천착해서 영화를 심도 있게 만들었다면 정말 재미없는 영화였겠네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보고 마음이 열리고 막 사랑스러웠다가 아니었어요. 사실 생각이 많아진 영화긴 한데 네. 저는 좀 멋있다고 그냥 생각을 해버린 게 뭐냐면 김프로님은 주변에 걔네가 사실 돈 안 줬으면 그렇게 했겠냐. 하나도 플로렌스를 위한 어떤 애정으로 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더라. 라고 하셨잖아요. 전 그게 휴 그랜트가 다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그러니까 그 남편은 플로렌스를 그런 식으로 아끼고 사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거에서 동의를 못 하겠다고요. 그렇죠. 왜냐면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자기가 괴로워하면서 같이 살았던 여자친구는 떠나보내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네. 실제로 살을 맞닿고 네. 같이 사는 여자 그리고 네. 실제로 이 여자한테 훨씬 더 끌리면서 사는데 네. 그 여자는 나에게 채워주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그 여자는 그냥 보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모르겠어.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가? 나는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아마 만약에 그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를 따져보자면 그런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을 수 있죠. 그 남편에게.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어떤 형태냐고 했을 때는 뭐 이말저말 많아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플로렌스와 이 남편이 어느 한 지점에서는 절대 남에게 비집고 들어올 틈을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는 이 둘의 친밀함과 이 둘의 애정의 깊이가 사실은 보인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하여튼 이 지점부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뭔가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세계관이나 그렇죠. 뭐 이런 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정답은 없을 거고요. 네. 본인의 경험을 미뤄서 뭐 생각을 네. 하겠죠. 좀 약간 회한에 찬 대사를 하기도 해요. 그 남편이 그 피아니스트를 설득하러 갈 때 카네기 홀 갈 때 도와줄 애가 너밖에 없다. 나는 뭐 야심이 없었는 줄 아냐. 누구는 뭐 위대한 배우가 안 되고 싶었는 줄 아냐. 그리고 네가 그렇게 뭐 음악을 저런 꼴로 만들지 말라고 네가 그렇게 대단한 피아니스트냐. 나는 그걸 모르는 줄 아냐. 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행복하지 않았니? 이거 하는 동안?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오히려 가장 현실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자기 방식으로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이 그때 들었거든요.
이 지점에서 정확히 갈리는 거지. 그거를 사랑으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그건 사랑이라고 보기가 좀 힘들지 않느냐라고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이야기는 갈리는 것 같은데. 그렇죠. 뭐 하여튼 저희가 이거 여태까지 한 영화 중에서 제일 진지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아직 못한 얘기도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되게 멜로에, 제가 멜로에 잘 집중하는 사람인데, 이 멜로에 크게 집중 안 하고 보는 영화인 것 같네. 당연히 멜로인데, 까지 진지하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본 것 같진 않고. 근데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영화라서, 이 편에 들어가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굉장히 하여튼 복잡해질 수 있는 영화입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참 진짜 잘 만든 영화네. 잘 만든 영화네. 진짜. 그 예전에 제이크 질레나 나왔던 데몰리션 있잖아요. 그것보다 생각이 더 훨씬 많아졌어요. 삶을 사는 게 있어서. 그렇죠. 따지면 훨씬 더 노련한 영화잖아요. 훨씬, 겉으로 다가오는 감정 얼마나 재밌게 다가오는데. 그렇죠. 영화 끝나고 나서, 코미디인데, 맞아요. 훨씬 정교한 영화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뭔가, 내가 삶을 살면서 의식주 해결하고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거 이외에 뭔가 남길 수 있을까? 아니면 뭔가 내 주변 사람들과 어느 정도의 교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할 얘기가 많은 영화인 것 같아요. 그 영화가. 아무튼 안 보셨다면 한 번씩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극장에서 혹시 내려갔다면 IPTV라도 한 번씩 보시면 잔잔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뭐 생각할 거 많은 영화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후회는 안 하실 것 같고,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영화니까. 근데 뭐 그렇게 폭발적인 반응은 없어도. 뭐 워킹 타이틀 영화 좋아한다 하면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재밌는, 사실 이렇게 진지한 부분을 곱씹어서 그런데, 그냥 재밌는 오락 영화, 재밌는 웃긴 영화, 보고 싶은 분들 보셔도 뭐 크게 후회 없는 생각이 되지 않을까? 그 뉴욕 포스트 사오고 훔치고 하는 건 완전 서스펜스물이잖아. 스릴감 넘치잖아요. 그리고 보는 내내 그 생각했는데, 그 뉴욕에 대한 지식이 좀 있거나,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뭐, 우리나라 옛날에 세종문화회관, 옛날 모습이나 이런 거를 좀 알고 있다. 그러면 저때 저기가 이렇게 지금은 됐는데 뭐 요런 거 보는 재미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사실 뉴욕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거기 뭐 호텔이라든지 뭐 카네기 홀이라든지 뭐 이런 거의 옛날 모습이 와닿지 않으니까. 그것도 있어요. 이게 킹스맨 보면서 느꼈던 소소한 재미지. 코스튬. 그렇죠. 또 영국의 또 휴그랜트가 나올 때마다 희양찬란한 그런 정장, 그렇죠. 수트, 그다음에 또 백작 부인들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또 귀족 부인들의 그런 드레스, 또 이런 거 보는 재미도 되게 쏠쏠한 그런. 그때 당시에 공연 문화 뭐 이런 거도 나름대로 잘 만들어졌으니까. 미술이나 뭐 소품 이런 것들도 볼 것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저는 처음에는 부부인지 모르고 이렇게 퇴근하는 줄 알았어요. 휴그랜트가 택시 잡아가지고 담배 탁 물고 샥 퇴근하고 할 때까지 그 음악 흐르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야, 그림이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죠. 아무튼 잘 만들어진 영화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 이거 오늘은 진짜 진지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진지한 얘기를 많이 했군요. 다음번에 더 많은데. 알겠습니다.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일반인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